네. 오늘 제가 발표해 드릴 내용의 주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성공 전략 차원에서도 데이터 가공과 활용 측면으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쨌든 좀 변환이 되는 건데,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은 많은 데이터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말로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구설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다. 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기계번역 솔루션이나 음성인식 솔루션을 보면은 글자 자원이라든지 음성 자원들은 무진장 산재하고 있는데, 거기로부터 어떻게 인포메이션을 찾아낼 수 있도록 고객에게 가치 있는 인사이트를 주기 위한 그런 식의 솔루션을 어떻게 개발을 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데이터 정제라든지 기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모델들을 배포하고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켰는지, 그런 사례들로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주식회사 엘솔루이고, 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IT 운영본부를 맡고 있는 이상훈 본부장이고, 제가 발표 준비를 하면서 또는 발표 과정에 보면은 제가 엔진 출신, 엔진 개발자 입장에서 좀 시작을 했고, IT 운영이라든지 R&D 과제, 사업 수행의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소개시킬 저희 경험치는 크게 두 개의 도메인으로 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인공신경망 기반 기계번역, 그리고 한국어 음성인식 솔루션, 그리고 기계번역의 한 파생 상품으로 라고 할 수 있는 언어 문법 교정기, 이 세 개의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러한 솔루션들에 대해서 저희 경험치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과 해결했는 방법들이 크게 4가지 꼭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가 비정형 데이터로 늘려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제화를 했는지, 또는 딥러닝의 수많은 파라미터들에 대해 가지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부족한 데이터를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또한 이런 데이터 이해에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아키텍처 이해라든지 많은 요소들에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난리지들이 적용되어야 되는지, 또한 기계번역이나 음성인식에서는 이미지 처리라든지 이런 거하고 조금 다르게 언어적인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최근에 엔드-투-엔드의 머신러닝 기법에서는 그냥 인풋, 아웃풋, 인풋이 이렇게 아웃풋으로 결과가 나와야 돼, 이런 측면들이 있지만은 저희 언어와 관계되는 것들은 언어에 대한 난리지들이 조금 더 투입이 돼야지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 내부에서는 좀 네이밍을 좀 새로 하고 있는데요. 엔지니어가 아니고 언어공학자라는 별도의 이름을 쓸 정도로 언어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머신러닝에 함께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4가지 꼭지들을 어떻게 수행했는 사례들을 크게 2가지 사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기계번역 도메인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엘솔루는 대한민국 대표 AI 기업이 되겠습니다. 한 12여 년의 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은 벤처 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들이 생기고 있는데, 저희 기업은 10여 년의 업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 사례로 보면은 2012년에 갤럭시 스마트폰에 번역기를 이제 납품을 했습니다. 5억 번의 다운로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또 다른 이력을 보면은 세계 최초로 AI 번역기를 2016년에 출시를 하였고 상용화를 하였습니다. 좀 돌이켜 보면은 알파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출현했는 것이 2013년, 14년으로 좀 기억이 되고요. 저희는 빠르게 패러다임을 시프팅해서 딥러닝 기반으로 AI 기반으로 번역 솔루션을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또 다른 도메인으로 보면은 음성인식 솔루션이 2020년에 상용화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소개하고자 하는 특정 사업의 케이스는 고전 번역, 그러니까 한문으로 기록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한문을 어떻게 현대어로 번역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업무는 아니었고요.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요새 AI 번역기들이 뭔가를 처리할 수 있다는데 고문으로 되어 있는 한문도 현대어로 번역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뢰사항을 저 국책연구기관인 에트리한테 일단은 우선 섭외를 하였고요. 에트리는 그래도 국내 최고 산업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저희 엘솔루를 추천을 하여서 이제 사업을 2017년부터 4년 동안에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또 데이터 측면으로 보면은 특화된 모델인 성정원 일기에 대한 것을 번역을 해보자라는 요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정원 일기라는 것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면은 조선시대의 왕의 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선 500년 동안에 왕의 일거수 일토적을 모든 것들이 이제 막 번역되어 기록이 되어 있는 고문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당면에 한 문제는 뭐였냐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뭐 영어, 프랑스어, 영어, 한국어 번역이 아니고 약간은 고문이니까 뭐 진짜 데이터가 있느냐, 그 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 있느냐가 일단은 어려움에 당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이 어떤 형태로 지금 휴먼 번역이 되어 있고 그 분량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또 이것을 저희가 사업적으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한정된 사업비 내에서 얼마만한 데이터들이 필요한지 제시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 그래서 어느 정도를 구축을 하여야 제대로 된 번역 성능이 나올까라는 것을 상당히 좀 당면한 문제였고요.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은 그래도 한문하고 조금 더 유사한 번체에 관계되는 현대의 중국 본토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델들을 응용해서 접근을 해보자 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었고, 그 다음에 고문원의 데이터들의 기존에 휴먼 번역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실제로 머신러닝 하기에 적합한 데이터인가 라는 것들을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국어 특성을 보면, 한문의 특성을 보면, 고서를 보면은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은 띄어쓰기도 없고 마침표가 없습니다. 그냥 쭉 이어져서 되어 있고, 또 휴먼 번역가들이 머신러닝에 적합하도록 문장 단위로 이렇게 잘게 쪼개 놓은 것이 아니고 뭐 긴 문장으로 뭐 번역해 놓는 것도 있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문 전용으로 토커나이저를 개발했습니다. 토커나이저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전체를 문장들을 커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 그거를 현대 한문의 고전 한문에 맞도록 최소 단위를 어떻게 정의를 할까라는 형태로 접근을 해서 별도의 고문어 토커나이저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데이터가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 이게 어떠한 데이터 증강이라든지 엔진 내부에서 머신러닝 훈련 과정에서 어떻게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더 강인하게 오그멘테이션 할 수 있을까, 이런 기법들을 실제로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차년도 중에 1차년도에서 저희가 한문 고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온다는 것을 일단 1차년도 사업비 범위 내의 데이터에서 일단은 제시를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AI 모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최적화 프로세스를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장표가 실제적으로 머신러닝 오퍼레이션들의 단계로 여겨집니다. 앞쪽에서 소개되었던 앞 시간에 뭐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을 한다는 플랫폼과 머신러닝 오퍼레이션의 플랫폼들이 이러한 7단계의 각각에서 특정한 기능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전체 프로세스는 뭐 보시는 장표하고 같고요. 첫 번째 단계로 보면은
학습 데이터를 많이 확보를 하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강인한 성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데이터 조합이라든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등의 또는 학습법 내부 알고리즘적인 내재적 되어 있는 고도화 기법들, 자, 이러한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기계 학습을 수행하게 됩니다. 수행 후에 이제 번역 모델이 도출이 됐으면 이제 평가를 해야겠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 평가인 블루 평가하고 실제적으로 기계적 평가 이외에 실제적으로 사람이 체감하는 휴먼 평가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뭐 수행했던 것은 뭐 한두 개의 모델 정도가 아니고 뭐 수십 개, 한 7, 80개, 한 100여 개의 모델들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다양한 번역 모델을 만들었는데, 자,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휴먼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타사에 예를 들어서 3.0이라는 지표를 추출하는데 약 1000만 문장을 필요로 했다 그러면은, 저희는 성정원 일기에 35만, 상대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같은 지표 성능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이상이 성정원 일기였고요. 그 성정원 일기를 하고 나니까 한 3차년도쯤에서는 이제 새로운 도메인으로 에도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이제 확장을 했습니다. 같은 도메인에서. 그래서 성정원 일기하고 유사하게 많은 후면 번역이 미리 진행되어 있던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다른 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천문 고전의 데이터를 가지고도 이게 번역이 될까라고 해서 접근을 하게 되었고요. 실제적으로 수행 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성정원 일기를 프리트레인 모델로 기반으로 이제 수행을 했고,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천문 고전 도메인에 대해서 소량의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수행했는 결과, 뭐 3.5, 5점 만점에 3.5, 4.1 정도의 실제로 기관들에서 사용하시기에 좀 충분한 성능을 도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수행했는 사업의 영향력으로 살펴보시면은 지금 번역원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 휴먼 번역가들이 이제 투입이 되고 있고 지금 잔재하고 있는 미번역되어 있는 고전 문헌들을 번역을 하는데 예를 들면 60년이 소요된다는 예측치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람의 속도로. 그러면은 기계 번역에 대해서 1차 경험으로 활용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번역을 했지 이런 참조적인 것을 고려를 하면은 그 시간을 30년, 비율로 보면 한 50% 정도 줄일 수 있는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보면은 고객사 측에서는 비용 절감적인 요소, 시간 단축, 그 다음에 업무 효율성, 생산성 증가를 고객에게 제시를 할 수 있었고, 뭐 저희가 사업이 종료된 지 한 2, 3년 지났지만은 뭐 내부에서 충분히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저희 경험을 조금 더 확대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국내 고문원 분야에서는 규장각이라든지 한시, 한의학 계열 쪽에 좀 도메인 확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다국어적인 측면을 보면은 다른 고대 문명에 대한 언어들도 함께 적용을 해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상이 이제 기계 번역 솔루션에 대한 사례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기계 음성 인식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면 통역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프로세스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번역. 이게 이제 합쳐져 가지고 이제 통역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엘솔루는 기계 번역뿐만 아니라 음성 인식 기술도 2010년부터 계속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적용을 하였고 평창 올림픽이라든지 뭐 국가적 행사라든지 민간 기업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데이터 측면에서 많은 데이터들이 산재가 있는 것이 이제 콜센터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은 최근에는
AICC라는 용어를 쓰는 쪽에서 음성인식 상용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AICC의 용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콜센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옛날부터 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뭐 단순하게 고객을 문의를 접수한다거나 불만을 처리하는 형태였고 이것이 조금 더 진화 있는 상태가 컨택센터라는 용어로 했고 좀 더 관리적인 측면이 더 들어갔고요. 이러한 것들이 요새 최근에 인공적인 기능 요소들이 좀 더 결부돼 가지고 인텔리전트 컨택센터라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그러면 인텔리전트 하려고 그러면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할까라고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보면은 음성 인식이 돼야 될 거고요. 콜이 들어와 있고 고객이 어떤 말을 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했는지 원천적으로 그것을 글자로 떨어뜨려야 되고요. 그러면 그 글들에 대해 가지고 자연어 처리라든지 언어 이해에 대한 기술들이 들어가고 종국에는 그거에 대해서 적답한 답들을 고객한테 제시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스마트하고 인텔리전트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컨택센터라고 AICC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AICC에서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어쨌든 고객사에서 실제로 고객들한테 니즈를 맞춰주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여야겠다라고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요구사항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AI 센터에서 고객센터를 이제 운영하면서 지향하는 목표는 맨 우측에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인 상담을 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상품을 비대면으로 불안전 판매를 했는데 이게 고객한테 제대로 고지가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상담이라는 거 어시스턴트 이제 챗봇이라든지 이런 쪽에 했을 때 고객의 음성 데이터라든지 뭐 회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응용 분야는 맨 우측인데 그러면은 이쪽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음성 인식 기술이 돼야겠죠. 원천에 대한 말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여야 되고 그 이후에 처리를 거쳐서 그러면 분석이라든지 검증을 통해서 자, 고객이 실제적으로 고객의 발성 안에서 어떤 인사이트도 있고 그것을 경영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어떻게 반영을 하여야 되는지 자, 그런 요소들로서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 기술로 보면은 음성 인식 기술 엔진이 되겠고요. 뭐 그래도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콜센터니까 좀 부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소들을 보면은 뭐 실시간성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경비 차원에서는 저사양에서도 좀 돌아가면은 좋겠다. 또한 운영하는 사이트마다 상품명이 다르고 뭐 그러기 때문에 내 쪽에 대한 것들도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뭐 특화된 모델을 만들어 달라.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있었고요. 또 고객들은 뭐 또 상대적으로 빠른 기간 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자,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다 대처를 하여야 했었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접근했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AI 센터에 하기 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제너릭 모델들을 만드는 거죠. 뭐 저희 자사가 가지고 있는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딥러닝 학습을 통해서 그냥 이쪽에도 쓸 수 있고 저쪽에도 쓸 수 있고 가장 평범하게 쓰는 일상 용어들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인식 모델을 보통은 좀 만들고 배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고객 데이터는 다르죠. 아까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상품명도 다르고 상담원이 비대면에서 멘트하고 안내하는 그런 글들, 내용들이 다 다르다는 것들이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서비스할 수 있도록 번역 품질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했냐 하면은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해야겠죠.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그 음성인식 같은 경우에는 전사도 해야 되고 고객이 도대체 어떤 말들을 하는지 일단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고객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데이터 보안성도 좀 되게 치밀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회사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고객사한테 들어가가지고 고객사의
고객사가 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일단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그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것들이 또 데이터가 부족하면 정강도 하고 데이터 교정도 하고, 자, 그렇게 해서 학습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 90, 전체 비율로 보면은 엘솔루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한 90%쯤 되고요. 95% 이상이 되고, 고객의 데이터는 한 5%, 10% 정도를 더 애드온 해가지고, 최종 고객 사이트에서 운영할 수 있는 특화된 모델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쪽에서 보면 사업을 할 때에 조금 특이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데이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전문적인 난리지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도구들이 클라우드 이셋이나 뭐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 현장에서 저희가 긴급하게 대응할 수도 있고 있어야 하고, 현장에서 작업할 수 있는 난리지 기술, 도구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객 사이트에 특화된 고품질의 음성인식 모델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수행한 결과는, 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제 음성인식 엔진이 되겠고요. 자, 엔진에서도 그러면은 정확도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실제 경험치로 보면은 전문 상담사, 그렇게 상담원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멘트들은 약간은 일반 고객보다는 조금은 좀 고정되어 있겠죠. 안내 멘트가 되니까요. 이쪽에서는 98% 이상의 성능을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고객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한 94%. 자, 이러한 숫자들이 단번에 놓은 것이 아니고 저희 업력에 의해서 수년간의 경험과 기술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이러한 지표까지 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저희 제품이 타사 대비 경쟁력을 가져야겠죠. 그러면 이제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추론 과정이 되겠죠. 인식이라는 그런 과정을 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장비가 몇 대 필요해? 얼마나 필요해? 자, 이러한 측면에서는 저희가 타사 대비 3분의 1의 서버 구매 비용으로서 동일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스템 환경에서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빨리 처리를 하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500시간의 데이터를 저희는 1시간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500배속이 되는 거죠. 자, 더 작은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더 고품질의 결과를 시간 내에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은 이제 녹취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응을 하지만은 저희가 또 기술을 고도화해서 이제 챗봇, 뭐 상담 어시스트, 대면 서비스 이런 쪽에서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실시간성까지도 처리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추가적으로 개발이 되었고 고객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24시간 운영되는 AICC 콜 쪽에 이제 운영적인 측면에서 고객한테 저희는 비용 절감을 제시를 드리고 시간 단축, 그다음에 업무 효율성, 생산성 증가를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확장 분야로 보면은 뭐 저희가 AICC 같은 경우에는 뭐 음성 같은 1차원적인 것도 있지만은 뭐 최근에는 많은 멀티미디어를 이제 처리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자막으로도 확대될 수도 있고 다양한 상담 어시스트, 그다음에 무인 예약, 디지털 점포 뭐 이런 쪽에도 확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글로벌로 뭐 저희가 진출을 한다 그러면 어느 쌍을 이제 확장하는 거죠. 뭐 한국에 지금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경험이나 난리지들을 기반으로 다른 어느 쌍 글로벌 AI 센터 AICC를 뭐 지향으로 해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지금까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데이터 가공 및 활용에 대한 두 개의 사례를 설명드렸고,
앞서서 저희가 해결하는 방법이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화하는 기술, 그 다음에 강의나 데이터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그 다음에 딥러닝 학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전문가적인 날리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언어적인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단순 머신러닝의 기술뿐만 아니라 언어학적인 요소들도 같이 고도화를 하였다. 라는 것에 대한 결론은 머신러닝은 기술은 기술이지만은 그런 것들을 최적화해가지고 번역이나 인식 품질, 그렇게 추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언어학적인 날리지라든지 그러한 것들, 구조적이 됐던 언어학적 지식이 됐던 그런 것들이 인공지능, 머신러닝, 오퍼레이션 그 과정 중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이외에 내재적으로 뭔가 머신러닝에서 진행되게 되는데요. 아까 전에 토커나이저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데이터 엔진 내부에서도 데이터 구조화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